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향후 얼마까지 가려고 보십니까? 10년 안에 10억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자산가분들 중에서는 해킹을 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수님 보실 때 비트코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해킹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이 탈중앙화된 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킹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요. 예, 예. 본인이 관리하다가 분실 위험이 크죠. 그렇겠네요.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등기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크게 소유물을 등기물하고 점유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붙이는 점유물이고 내가 갖고 있는 예금 통장의 현금과 부동산과 자동차 이런 건 등기물이거든요. 등기물은 내가 보관을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등기를 해준 주체가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점유물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이아를 잃어버리고 금 반지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좋은 명품 시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보관을 두려워하죠. 근데 조금만 연습해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조금만 연습해 보면 자산가들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상태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빼내서 그거를 이제 보통 외국의 비트코인 고래들은 은행에 금고를 대여해 갖고 거기다 넣어놓죠. 그 은행의 금고는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도 거래소나 이렇게 ETF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자산가라면 그렇게 남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니까. 자산의 일부를 내가 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동결됐을 때 그래도 전 세계 어디나 가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의 일부를 거래소나 이런 데 두면 똑같이 동결돼요. 그걸 빼서 종이나 하드 월렛 같은 데 담아서 그거를 이제 은행 같은 데 넣어놓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걸 야성인데 이 야성을 다 거세하려고 정부가 거래소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목적으로 ETF를 해서 직접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자산가들이 직접 소유하는 게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유세도 못 매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능력을 거세당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냥 거래소에서 하는 순간 자기가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 자기 거 아니에요. 거래소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려면 제가 이제 그걸 연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비트코인을 그대로 복사해서 싼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회관도 있고 그런데 연습하거든요. 모빅 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초동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거기 가서 모빅을 갖고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걸 뺐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고 보관하고 이런 것까지 다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모빅이지만 유사시에는 그 모빅이 들어가는 지갑에 비트코인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감이 와요, 감이. 제가 비트코인을 최근에 어디 최고의 과정에서 강의하고 끝나고 아주 고차원적인 지정학 얘기하고 있는데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건 강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죠. 직접 해보면 알아요. 느낌이 딱 오거든요. 핸드폰으로 그 어플을 깔아서 불러드린다는 개념이 뭔지, 그거를 남한테 전송한다는 개념이 뭔지 다 해봐야 돼요. 이걸 하면 돼요. 자동차도 운전하면 되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오일의 역할을 이해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정비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안전하다고 이제 가정해서 또 안전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자산 가치로서 근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느냐? 그러면 중단기적인 투자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로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아까 그 증여 새로 추가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에 있어서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금투세도 유보되고 이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 제가 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수대학원에 가면 강의가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서 이제 강의 정리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수원에서 왔는데 40대 초반이거나 30대 후반으로 보여요. 자신이 제 영상을 보면서 작년부터 꾸준히 모아서 지금 0.8 비트코인을 모았대요. 네, 3천만 원대부터 모았다고 합니다. 하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까지 온 이유는 저한테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질문이냐 그랬더니 이게 이번에 불장인데 얼마에 팔아서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면 자기가 더 늘릴 수 있느냐라는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면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패턴에 따라서 예측은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영상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물어보러 올 필요가 없는 건데 한편으로는 저를 보고 싶었겠지만 또 한편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분은. 이 자산의 대부분을 조금 팔면 의미 없으니까 다 팔았다가 다시 낮았을 때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주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까 우리 전제가 뭐 몇 배 얻는 게 목적은 아니라면서요. 이런 분들은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죠. 그냥 계속 사세요. 뭐 그걸 따져요. 향후 얼마까지 가려고 보십니까? 10년 안에 10억은 가지 않을까요? 10년에 10억은 간다. 사서 그냥 푹 묵혀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불안해서 못 버텨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훅 꺼져요. 싱크홀처럼. 이게 2억까지 갔다가 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했더니 그렇게 질문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자산가분들 입장에서 뭐 2억 갔던 게 다시 1억 돼도 상관 있나요? 1억 됐을 때 다 사십시오.